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당 지도부, 당 중진, 또 친윤 의원들이 불출마하거나 수도권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라고 권고한 것, 그리고 김기현이 받아들여서 충분히 검토하겠다라고 한 것을 두고 당이 시끄럽습니다. 또 민주당이나 좌파 언론들에서는 국민의힘이 내분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많은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사랑한다면 희생을 각오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표현은 우리는 잘 쓰지 않는데 역시 푸른 눈의 한국인이어서 그런가요? 사랑이라는 표현이 신선하기도 하고, 윤 대통령을 사랑한다면 희생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용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이 요구한다면 불출마하겠다라고 밝혔고, 또 여러 가지 의도를 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철규가 나서서 이렇게 다 출마하지 않으면, 다 수도권으로 가면 손은 누가 키우느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남권의 중진들은 우리가 적폐냐,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한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모두 이렇게 험지 출마하고 그러면 경쟁력이 정말 있겠느냐, 이렇게 해당되는 사람이 39명이나 된다, 이런 또 언론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국회의장은 누가 하느냐,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마 어제 윤 대통령이 전 국민의힘 지도부들을 만났습니다. 격려를 했습니다. 아마 오늘과 내일 곧 아마 새 지도부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별다른 메시지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요한에게는 인요한의 역할, 이철규에게는 이철규의 역할, 김기현에게는 김기현의 역할, 각자의 몫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전략대로 가고 있다. 분명히 이제 민주당은 노림수가 있고 이준석이나 홍준표는 이미 길을 달리한 만큼 이준석, 홍준표가 내는 반응들은 또 그 색깔이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인요한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을 사랑하면 희생해라 라는 것인데, 이철규가 손은 누가 키우느냐 했는데 소 키울 사람 많습니다. 그 다음 이철규 자신도 그 사무총장직을 내려놓기 전에는 수도권 출마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철규에게까지 굳이 또 지역구를 옮겨라, 이철규 자신이 수도권 출마도 고려를 했으니까 옮길 수도 있는데, 이철규, 그러니까 지금 39명이다라고 하는데 39명 모두 불출마하고 험지 출마하라, 그 소리는 아닙니다. 또 수도권 험지 출마를 해서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쟁력이 없는 사람이 억지로 수도권 험지에 출마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또 수도권 출마를 해서 경쟁력이 있다 하더라도 혹시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가르마를 잘 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인요한이 당 지도부, 중진, 친윤을 이렇게 묶어서 구체적으로 기준도 정하지 않고 이렇게 던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은 당에서 정해보라는 겁니다. 그 기준까지 정하게 되면 인요한이 공천 다 하느냐라는 것이죠. 혁신위의 역할은 그런 것이 아니죠. 혁신위의 역할은 가장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해온 반대되는 시각에서 한번 혁신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인요한이 왜 비판하지 않느냐? 그러면 혁신이 실패할 것이 아니냐? 인요한이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재명을 만나라. 인요한이 지금 광주도 찾아가고 김대중이 훌륭하다라고 하고 자신은 민주당도 사랑한다라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영남권에서 저렇게 많이 그럼 수도권 험지 불출마를 하면 그 자리에는 친윤 검사들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당이 망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날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다 포용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바뀌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많이 있고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비판의 깊은 의도입니다. 단지 흔들기 반대, 민주당은 단지 흔들기입니다. 이준석이나 홍준표는 반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고 총선에서 져야 자신들의 정치적 활로가 생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비판할 부분은 비판해야 한다. 다 일리가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은 총선 국면입니다. 경쟁입니다. 승부입니다. 승부처가 되면 승부의 논리가 가장 우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은 민주당이 과거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이재명이 당대표로 있는 민주당입니다. 비리 투성이인 이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무조건적으로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이 승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인가가 가장 최우선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을 비롯해서 이준석, 홍준표, 유승민 등이 주장하는 것이 국정기조를 바꾸라 합니다. 제가 이 선거판 정치를 바둑과 자주 비교를 합니다. 바둑을 제가 즐기기도 하고, 바둑에서 첨예한 경쟁입니다. 한 집, 두 집을 다투죠. 주로 프로들의 바둑은. 마찬가지로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민주당이 이재명과 같은 저런 당대표가 있긴 하지만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시면 누가 이길지 점칠 수 없는 박빙으로 봐야 합니다. 지금 피 터지는 개가바둑입니다. 이렇게 피 터지는 개가바둑, 이런 치열한 승부에서는 이 첫 전략을 바꾸는 사람은 집니다. 승부에서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만약에 구속이 된다든지 총선 전에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재명의 전략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그럼 민주당은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는 윤석열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이 보수 우파의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정권 교체를 해내라. 그 다음 법치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라. 윤석열 대통령 5년은, 국정 5년은 법치 공정이 기본 기조입니다. 이걸 바꾸라라고 하는 것은 그 깊은 의도는 윤석열 정부들을 총선에서 무장해제하라는 소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바꿔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인사 부분에 있어서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승리 전략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여권이 어떻게 인적 배치를 하고 어떤 전략을 세워서 나갈 때 이길 수 있는가,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인유한 혁신위의 이 혁신안에 대해서 반대 찬반 논쟁이 막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죠. 이 메가 서울 계획, 메가 부산 계획, 이 부분을 놓고 민주당이 이제 슬슬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총선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계속 반대합니다. 논쟁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좋습니다. 그 이슈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쥐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민주당의 손해로 나타날 걸 민주당도 알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패배를 생각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는 논쟁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좋은 일입니다. 그 마지막이 훨씬 총선 전략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생각지도 못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면 굉장히 좀 선명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재TV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댓글을 주십니다. 제가 거의 다 읽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송재TV 그 멤버십 회원 많이 가입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립니다. 김기현 불출마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도권 출마를 김기현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의 경쟁력을 보거나 여러 가지로 김기현은 불출마를 하고 전체 이 혁신안을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기현이 받아들이는 데는 많은 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치인들과 대화를 할 때,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제가 뭐 누구나 하는 말들입니다. 절벽에서 손을 놔라. 절벽에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디뎌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치인들이 죽으라는 소리냐, 그러면 뭐 절벽 밑으로 떨어지는 것 외에 무슨 길이 있겠느냐, 이렇게 받곤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목숨이 걸린 일이죠. 정치적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그렇지만 내려놓아야 할 때는 또 내려놓으면 또 많은 것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승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국정의 기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바꿀 수 있어도 그 부분을 받아들여야 하고요. 왜 친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왜 친윤을 다 뭐 이렇게 나가라는 소리냐? 아닙니다. 친윤 중에서 능력이 있더라도 상징적으로 지금은 위기입니다. 혁신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바꿔야 할 때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합니다. 그 대상이 김기현이고 그 다음 권성동이고 그 다음 장제원입니다. 참 장제원은 부산의 삼선 의원입니다. 김기현이나 권성동은 당 지도부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장제원은 뭐 당 지도부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친윤 핵심이다 이렇게 해서 장제원은 고등학교, 대학을 모두 서울에서 나왔습니다. 여의도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기도 했습니다. 집도 또 여의도에 있습니다. 장제원 뭐 과감하게 결단을 할 때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용하게 있다라고 해서 이게 뭐 태풍이 그냥 지나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능력이 있더라도 또 결단을 내려야 할 때는 내리는 겁니다. 전체적인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입니다. 윤석열 정부 성공을 생각한다면 뭐 윤석열 정부가 꼭 성공해야 되느냐? 민주당 때문이 아닙니다. 이재명 때문입니다. 이재명에게 지게 되면 우리나라의 근간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 지도부 중진 친윤을 이렇게 나열한 인요한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첩되게 해당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지금 뭐 이용도 자기가 불출마하겠다라고 하는데 초선 재선 가운데는 이제 능력별로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또 영남권 다선이라 하더라도 그동안 잘해온 사람들 또 거기에도 흠지가 있습니다. 그런 또 다선 의원들은 살려줘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이 여유를 두고 판단하라고 지금 인요한이 이렇게 던진 겁니다. 인요한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저도 인요한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을 뿐입니다. 뭐 김한길과는 오래전부터 친분 관계가 있었고 또 그런 소개로 이철규가 인요한을 영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도 모두 듣고 있습니다. 인요한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고 인요한이 뭐 저렇게 이준석, 유승민에게 매달리고 대통령들의 이재명을 만나라라고 하고 뭐 김대중을 존경한다라고 하고 광주를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불만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요한의 역할입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인요한이 맡은 역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체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성 지지층도 있고 또 지지층도 있고 반대쪽도 있습니다. 이 전체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요한 같은 이런 역할을 두게 되면 상당히 반대하는 목소리 쪽도 누를 수가 있고 또 그쪽에서도 지지층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역할이 소위 선거에서는 레드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약점은 뭔가 그것 찾아내서 계속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는, 점검하는, 이걸 레드팀이라고 하는데 인요한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 힘들고 말하기 힘든 부분들, 반대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한번 걸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준석, 홍준표, 유승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요한은 끝까지 매달리고 잡으려고 할 겁니다. 이준석, 유승민이 나가든 말든 큰 의미 없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준석, 유승민, 홍준표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칼로서 잘라내든지 그렇지 않았다면 이제 총선 국면으로 들어오게 되면 신당을 차리겠다 이렇게 한다면 다른 길로 가겠다라고 하면 끝까지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뭐 부부끼리도 헤어질 때는 토닥거리고 잘해주는 것이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것도 적절한 표현입니다. 인요한은 인요한의 역할을 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체에서 인요한의 역할이 어디까지 도움이 되고 어떻게 조율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다. 그건 총선 전체 전략 승리를 위해서 조율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 다음 39명 정리하겠습니다. 뭐 다 불출마하라라는 것도 아니고 다 수도권 험지 출마하라라는 뜻도 아닙니다. 또 영남권에서 반발도 괜찮습니다. 총선 승리를 염두에 둔 반발은 좋습니다. 논란이 일면 일수록 좋은 겁니다. 이철규가 소는 누가 키우느냐라고 했는데 소 키울 사람 많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친윤 검사 출신들이 뭐 그 장악하는 것이 아니냐. 그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든 나와도 괜찮습니다. 검사 출신이라고 해서 한동훈도 검사 출신이어서 그러면 뭐 공천하면 안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윤석열 정부와 보조를 잘 맞출 수 있는 국정 이해도가 높은 사람, 새로운 인물들, 또 뭐 윤석열 정부와 그렇게 인연이 없더라도 경쟁력 있는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발굴이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채우게 될 것이다. 지금 벌써부터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던 많은 이 비서관들, 보좌관들이 이 지역에서 많이 뛰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서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뭐 공천에서 경선에서 승리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바꿔준다라는 것. 잘못했어가 아니고 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지금은 바꿀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 앞에서 여권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두가 국민들 앞에서 그동안 잘못한 부분이 있었다. 또 더 잘하기 위해서 바뀌겠다라는 걸 보여줄 때입니다. 지금은. 그 바뀌는 것이 희생이 바탕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모두 바뀌겠다라는 각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첫 출발이 김기현이 되어야 하고 뭐 친윤 핵심 하면 뭐 역시 장제원이고 권성동 아닙니까? 지금 뭐 김기현에 대한 인요한에 대한 공격도 좋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총선 전략에서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냐 아니냐 그 부분으로 쳐다보게 되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유승민, 이준석처럼 당이 망하기를 바라는 총선에서 패하기를 바라는 그런 목소리는 제외할 필요가 있다. 들을 필요도 없는 것이다. 민주당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이재명은 국민의힘 페이스에 완전히 말려들었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뭐 언론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제대로. 사법리스크 이외에는 언론에 제대로 나오는 부분도 없습니다. 인요한도 여러 가지 저지르고 있는 이 혁신은 좀 그래야 합니다. 좀 시끄러워야 합니다. 좀 뭐 희생도 되고 좀 피도 흘리게 되는 겁니다. 인요한이 그렇게 바람을 잡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그런 대로 잘 하고 있다. 김기현도 뭐 끌려가고 있는 대목이지만 그런 대로 잘 수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전체 큰 틀에서 또 이철규가 소는 누가 키우느냐라는 것도 괜찮습니다. 조선, 재선, 친윤이라고 해서 뭐 또 바뀌어야 된다까지를 갈 필요가 있겠느냐. 3선, 4선 쪽에서 희생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총선 승리라는 것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이런 논란, 분란은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이익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혁신 아니든 이 메가 서울 계획이든 메가 부산도 지금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면일수록 여권에 유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조를 계속 끌고 가야 합니다. 계속 국면 전환을 시도하면서 민주당이 그리고 이재명이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계속해서 때려야 합니다. 지금 공매도 이야기도 나오는데 공매도도 과감하게 이 기한부로 그렇게 폐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총선 전에 구속 또는 1심 판결이 나오는 방향으로 여론이 몰아붙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